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하락 1위 재탈환, 전국 최장 하락 기록 중 이제 달릴 일만 남았다? 하지만 쉽지 않죠.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5대 금융지주 모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각종 규제들 나오죠. 짓기는 지어라, 짓기는 지어라, 짓기는 지어라. 하지만 규제는 계속된다. 금융 규제가 사실 굉장히 무섭죠. 대출이 무한정 공급되던 시기 금리가 낮아지면서 엄청난 거래량 상승과 그에 따른 가격 상승. 하지만 그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들 양극화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괜찮아. 그건 아래 동네의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한 배를 탔습니다. 그나마 가격이 좀 버티는 지역들은 보면 호재가 만발한 지역들은 가능한 것이 버티기가 가능해요. 버티기가 가능하다. 근데 호재가 없는 지역은 떨어지는 중이죠. 다른 나라들도 큰 도시들 집값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 이야기 우리는 띄엄띄엄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부산이 하락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역시 중에서 대구가 마이너스 0.69에서 0.04로 하지만 부산이 인천과 그나마 좀 흡사한 곳은 인천이죠. 하락을 선도해 나가는 곳은 세종. 세종은 낙폭이 커지는데 대전 니는 뭐 믿고 그래 선방하는데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대전은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왜 대전은 왜 그래 선방하는데 엄청난 공급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시장 죽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대전과 세종은 한 몸과 같았어요. 하락률로 따지자면 세종, 대전, 대구 이 순서의 하락률을 기록했었는데 대전만 유독 선방을 하더라는 거죠. 희한하다. 그렇다고 매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대전도 똑같이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1년 반 동안 하락 중 기억나시나요? 조동대상지역 해제해라. 조동대상지역 해제하면 날아간다 라고 말했던데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자, 지금 또 한참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힘을 잔뜩이나 응축하고 있습니다. 시계 간다 아이가. 도대체 언제부터입니까? 22년 6월 22일을 기점으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조금 더 시계를 길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21년 6월 28일 100을 기준으로 부산은 90, 대구는 80입니다. 대구가 80이에요. 대구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대구는 3개월 동안 주간 실거래 지수 플러스를 구경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줄곧 마이너스였던 부산보다 대구가 더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마이너스 28%, 대구는 마이너스 30%. 자, 우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가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 갈 길이 조금 더 남아 있어 보입니다. 쿠팡, 알리, 테무 같이 가자.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마시고요. 살 일이 있어서 들르신다면 제 링크를 꼭 타주세요. 꼭이요. 자, 부산 매도 물량 일주일에 1%씩 증가하는 모양새. 이 차트가 너무 짧아서 1월달이 시작돼서 너무 짧아서 그 흐름이 보이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1%씩 매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정체, 월세 매물도 정체, 전세 임대 매물도 정체. 하지만 순서는 이랬죠. 늘 매매 매물이 늘어났다. 전세 매물은 바닥을 기었다. 하지만 다시 매매 매물이 꿈틀꿈틀 움직인다든지 한다든지 관계없이 이 흐름을 그림자처럼 여기서 해가 비추고 있어요. 그림자처럼 이렇게 닮아가더라는 거죠. 지금 잠시 멈춰 있더라도 매매가 성사가 안 되면 거래가 많지 않으면 다시금 전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파트 거래 82건 시뮬레이션 했던 거 2200, 1800, 1600, 다시 1400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웬걸 1600건대 정도를 찍고 다시 올라갈 모양새입니다. 자, 이번 달에 한 1550건 찍고 더 떨어질 걸로 예측을 했는데 아닌 것 같다. 거래되는 추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다시금 거래량이 11월의 거래량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12월보다 못한 것이 아니고 11월보다 나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다시금 1800건대의 거래량을 구경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2,000건 아래의 거래량 만족스러우시던가요? 3,000건 아래면 부산은 여전히 빙하기더라. 네. 비싼 아파트 한 건씩, 그리고 6억 이상 거래 좀 비싼 것들. 오늘은 2건, 3건, 3건 다 대형평형, 다 대형평형, 다 대형평입니다. 북평 중에서 6억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더라. 우동, 대우마리나 30% 고점 대비 하락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거 뭐 재건축한다거나 뭔 했을 때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그 아래짜리 이제 2년차가 꼬박 지났나요? 안 지났네요. 이거 안 지났죠. 아직 안 지났죠. 거래는 띄엄띄엄 나오고 있습니다. 80 몇 제곱미터당 1,00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평당으로 환산하면은 3,000만 원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 20%, 레미안 장전 32%. 계속 요 자리 계속 요 자리입니다. 뭐 오르니 많이 이야기는 있지만, 반등 좀 했니 많이 이야기는 있지만,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온 느낌. 누군가는 과거의 영광을 다시금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절이 다시금 올까? 힘을 잔뜩 응축했다고는 하지만 응축했는 게 아니더라. 레미안 장전 34% 빠지는 것도 보이고요. 좀 대단지 이런 것들 좀 보면은 조금 감이 좀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LG 메트로시티요. 그냥 구축에 좀 대단지 이런 걸 보면 좀 느낌이 있죠. 대형평형의 모습이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신규 가격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늘 이런 것들만, 완전히 인기 있는 지역들 아니면은 신축이 6억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곤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많이 밀려나는 모습, 순위권에 같이 들지 못하는 모습. 좀 선방한다 싶으면 신축이 그렇게 좋은가요? 좀 좋긴 하더라마는 그 요즘 건설 짓는 트렌드가 남들이 잘 이야기를 못하죠. 그 겨울철에 추운 시즌에 창문을 제대로 닫아놓지 못한다. 결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안과 밖의 공기 때문에. 뭐 베란다가 있던 그런 아파트, 저는 그런 아파트가 아직도 더 좋더라고요. 요즘 괜히 뭐 폼 나게 해가지고 창 해서 뭐 전망이 어떻고 하지만 실상은 보면 다 블라인드로 다 가리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한때 그 울산 지역에 그 부동산 어떤 분이 탐방했던 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전망이 정말 좋다면서, 동해 전망 정말 좋다면서, 바다가 착 펼쳐져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다면서. 하지만 이사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암막 커튼으로 가리고 산다는 거. 무진장 내리째는 직사광선 감당하기가 힘들더라는 거. 그리고 그 바다의 그 짠내, 처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타지의 사람들은 정말 좋습니다. 와, 바다 냄새다 이러죠. 꿉꿉하잖아요. 자, 여기 가격 큰 변동 없는 근래 아파트들만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구축의 거래는 생각보다 뜸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구축 중에서도 가격이 좀 이렇게 공백이 좀 있는 것들은 그나마 조금 버티는 모습들로 보이고요. 40%. 선프라자. 특히 근래 들어서 우동이 하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죠. 거의 뭐 반토막 느낌 난다 할 정도로, 뭐 해운대 뭐 해수동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 신축과 구축의 갈림이 심하고, 그러면 그 비싼 아파트들은 그 무진장 계속 갈 것인가? 인생은 양극화야. 자본주의는 양극화야. 무한정 갈 것인가? 강남도 두드려 맞는다 그러잖아요. 같은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요 아래쪽에 3억 요 가격대 30% 이상 가는 게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곤 하네요. 자, 건당 거래 대금 3억 4천, 이거 3억 7천 정도 수준까지는 와야지 흐름이 비슷한데, 작년 말 이후로 또다시 한번 가격 충격이 올 만한 요인은 없었거든요. 특별한 충격은 없었는데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요. 3,000건 이하는 빙하기. 여기서 아무리 지들끼리 오르니 많이 해도 자, 손바닥 아니더라. 이렇게 억눌렸을 때는 그 이후에는 뭐였다? 반드시 폭등이 수반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오래 억눌렀습니다. 억눌렸어요. 자, 일부 반등이 있긴 했지만
이때 반등하는 시절 플러스 살짝 있긴 했었지만 거의 엉눌린 시간이 거의 맞먹습니다. 야 이제 갈 때가 됐다. 갈 때가 됐다. 하지만 아니더라는 거죠. 더 많이 빠지고 더 많이 못 올랐을 때 2017년도 이맘때 뭐 대구 지역은 가격이 막 50%씩 오를 때 부산은 꾹 엉눌려 있다가 이때 한번 튀기니까 막 100%씩 막 오르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엉눌림 이후에 되돌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3억 미만의 아파트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건당 거래대금도 주저앉고 싼 아파트들만 이상하게 거래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주택자들이 저거 팔고 가격 싼 거 팔고 더 비싼 걸 산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비싼 아파트 거래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비싼 아파트가 딱히 거래가 많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좀 처분한다. 알게 모르게 뭐 게시판, 실전 게시판 이런 데는 뭐 어디 좋다, 뭐 분위기 좋다 띄우고 이러겠지만 뒤로는 팔고 있는 것 같다. 어제 어떤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미 아는 놈들은, 똑똑한 놈들은 다 해먹고 튀었다. 해먹고 뭐 뉴질랜드로 이민 갔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은 뉴질랜드 가서 여도 지금 무진장 올랐거든요. 여기 가서 아마 물렸을 거예요, 아마. 부동산 시장에서 놀던 사람들은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여기 거래 충격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조금 반등하는 느낌.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찍었다가 하늘색 쪽에서는 다시 한번 충격이 올 것이라고 봤었는데 아니더라. 다시금 11월 달의 거래량, 11월 거래량 이렇게 좀 올라갔었죠. 아니다. 죄송합니다. 11월 거래량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12월 거래량 더 떨어지다가 1월의 거래량은 다시금 좀 회복하는 모습.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분양권 23건, 분양권 왜 이렇게 거래량 많나 싶어서 찾아봤더니만, 네, 문현 브리지오 트레시엘이 한 12건 정도 거래되었더라고요. 그래서 12건 정도 빼고 나면 한 11건이면 그냥 보통 수준. 그래도 분양권 거래 근래 들어서 좀 많이 되는 편이긴 했습니다. 전세 거래량 요거 살짝 잘못된 부분은 있고요. 자, 뒷부분. 자, 따로 설명 없이 지나가도록 할게요. 전월세 시장 폭등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잔잔합니다. 잔잔한 바다 마냥 그냥 그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네, 쿠팡, 알리, 테무 이용하실 분 제 링크 감사합니다.